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지지 호소문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다, 승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한계가 저거구나라고 오히려 거꾸로 느꼈습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뼈아픈 패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보다 몇 배나 더 간교하고 몇 배나 더 무자비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라도 할 거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괴롭히기라도 해줄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또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중도층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연한 중도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 중에도 지지층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고 아주 지금 격앙돼 있고요. 여기에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노선을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무당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쩌면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을 통해서 보다 원래 처음에 정계 입문하실 때 하셨던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지층 안철수 다 포함하는 이게 돼야 될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기겠다라는 게 사실 그 층들을 향해서는 전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미스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이 선거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전략적 미스를 아니죠. 겨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하고 관계를 딱 끊고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 노선을 잡았을 수 있는데 지금 서로 연합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라는 말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재명만 언급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단어의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은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민주당 지지층 그쪽이 지금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저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기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과의 논쟁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누구를 가장 잘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럼 잘 우리 모르고 국민의힘이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하다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 그런 이제 불씨가 잠깐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하고 끊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 자, 이재명 후보와 아까 TF 팀장 말씀하시는데 아직 경선 중에 그런 말씀은 난 실례라고 보고요.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TF 팀장 임명하면 받으실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그럴 리가 TF가 없죠. 해줄 역할이 있는 게 있고 후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1대1 15일 5일부터 바로 붙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를 비리면 부비리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봐 주시죠. 그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만약에 저라면 예. 2009년에 왜 국제마피아파
변론을 두 건씩이나 했냐? 이런 것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돈 맞으면 하는 고용된 총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형사변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 이외에 국제 마피아파를 변론하고 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데 거기를 매번 선거 때마다 수행단 수행비서로 쓰고 지금 수행비서도 그렇게 국제 마피아파를 쓰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죠. 변론하는 좋습니다. 문제하고 예. 제 주도권이니까요. 그 뒤에 이제 사람하고 연합하는 문제 그거는 별개의 자, 제 문제죠. 주도권이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을 잘 모르고 이재명을 가볍게 보고 정책이나 비리도 연구 안 하는 그런 물론 앞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정권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없는 일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준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막상 우리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냥 인기를 보고 또는 어디가 될 것 같은가 이런 걸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과연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시커먼 어둠과 위험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의 희망사항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게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의 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토론이 사실 10번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판에 특히 홍 후보님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내부 싸움으로 가지고 그냥 우리 내부끼리 밀어내면 그다음 정권 교체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저는 전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리스크와 이재명이라는 이 실체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온갖 공작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통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내 두 발로 1인 시위로 걷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대장동이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가긴 어딜 가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인 시위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나는 원팀이라고 하셨으니까 5일까지 하실 일도 없잖아요.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1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야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원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11월 4일까지 11월 4일 아마 저녁 6시까지죠. 예,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내일부터 당장 일정이 있고요. 예. 원 의원님, 저는 후보가 되면 네. 제가 청와대 앞에 멍석 깔아놓고 예. 일단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대장동 이거 특검 받으라. 안 예. 받으면 당신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예. 제가 시위해서 예.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과연 대장동에 지금 어제 대장동 가서 지금 청와대까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글쎄 그게 얼마나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효과적인 건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네.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일타 공격수고요. 대장동을 이재명의 무덤으로 만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를 기획은 세우고 있는데 네. 그게 내일 가시는데 제가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일정을 난 변경까지 즉답을 해가면서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동안 내부 싸움에만 몰두돼 있는 그 점을 보면서 저는 통탄을 했고 이재명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국민들 앞에 한 예언 저는 실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 25초가 남았죠? 네. 네. 홍준표 후보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기 공약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데 원팀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어요. 자, 사회자 직권으로요. 홍준표 후보 끝났어. 답변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같은 후보가 그건 역겹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역겹습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질문이 질문이 역겹습니까? 공약에 그렇습니다. 대한 질문이? 아니, 공약이 아니고 마치 그거 기퉁기 하나 꺼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상대방을 당혹시키려고 하는 거. 전혀 당황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하는 질문 아, 자체가 저는 역겨웠다는 네, 거. 오늘 그냥 됐습니다.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됐습니다. 사실은 원팀이 자, 쉽게 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물론 네. 앞으로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런 자세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